바람이 엄청 붑니다. 오늘부로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해루질을 즐기시는 해루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털바지에다가 이렇게 롱패딩 입고 있는데 이렇게 겨울 옷을 입을 날도 이제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오늘은 숙소를 잡고 왔어요. 숙소를 잡고 놀러 왔는데 지금 시간이 오후 1시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9시에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포인트에 도착을 하니까 오후가 돼버렸어요. 오후 1시라서 제가 지금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배가 지금 굉장히 고픈 상태입니다. 낮에 해루질 한번 하러 들어가가지고 요깃거리 할 수 있는 것들 조금 잡아서 나와서 요기를 하고 또 들어가서 쉬다가 저녁에는 대물 피문어를 노려보는 야간 해루질까지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낮에 들어가서는 피문어를 좀 못 잡을 수도 있고 굶주린 배를 채우려면 뭐라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낮 해루질 컨셉은 닥치는 대로 한번 가져가 보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굴이랑 뜰채, 바이굴, 호미까지 혹시라도 바이굴이 보이면은 오랜만에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려고 이렇게 오늘 장비들을 함께 챙겨왔고요. 바람이 또 굉장히 많이 부는데 또 물에 젖은 채로 강한 바닷바람 맞으면 굉장히 춥단 말이에요. 바람이 더 강해지기 전에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예쁜 수중속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해루질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2시 정도에 입수해가지고 1시간 반 정도 할 거거든요. 2명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받고 없이 가야죠. 낮에 저 혼자 입수하려고 했는데 형님이 더 일찍 도착을 하셨어요. 원래 야간에만 같이 입수를 하시려고 했다가 낮에도 함께 입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해루질이라는 게 프리다이빙을 배우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기 형님이 프리다이빙 강사님이세요. 저희 유튜브 자주 출연하시는 현수 형님, 베테원 다이브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거나 인스타에 검색하시면은 나오니까요. 프리다이빙 배워서 이제 해루질 재미나게 저처럼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형님 한번 찾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경기권 이쪽은 다 강습이 가능하니까. 피문어 보이면 피문어 잡을 피문어 갈고리랑 뜰채는 물고기들이 바보가 되는 시간 야간에 뜰채를 가져가도록 하고, 혹시라도 오랜만에 우회바다 바이굴이 보이면은 바이굴 잡으려고 제가 이 바이굴 강철호미 챙겨왔습니다. 바이굴 호미는 제가 조가방에 넣어놓고 바이굴 보이면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수온이 낮아지니까 미역들이 엄청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해루질을 하기 위해 가까운 연안에서 조금 멀리 나와봤는데요. 갑자기 파도 때문에 시야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파도가 조금 덜 치는 곳으로 이동을 해봐야겠어요. 그런데 바로 아래로 수많은 바이굴들을 바로 발견합니다. 녀석들을 확인하기 위해 바로 아래로 잠수를 해보니 바로 밑으로 엄청나게 많은 바이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요. 바로 바이굴 군락지거든요. 바이굴들이 엄청 많은데 파도가 너무 심하게 쳐가지고 파도가 덜 치는 대로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는 다음에 와서 따라와야겠어요. 그런데 멀리 갈 필요도 없더라고요. 근처를 조금만 이동을 해서 탐색을 한번 해보는데 정말 바이굴들이 얼마나 많던지 조가망에 들어있던 바이굴 호미를 바로 준비해봅니다. 한 손에 들고 있던 갈고리는 바닥에 잠시 내려두고 바이굴 호미를 강력하게 잡고 잠수를 한번 해보는데요. 현재 수심은 약 3m, 바닥까지 내려가서 바이굴을 깊숙하게 걸고 호미를 강력하게 당겨주면 바위 옆에 단단하게 붙어있던 이 큼지막한 바이굴이 잘 떨어져 주더라고요. 바이굴 나이스 개차. 야, 바이굴 장난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엄청. 사이즈가 정말 큼직한 바이굴을 조가망에 바로 쏙 넣어줍니다. 한 번 더 입에 물고 있던 스노클을 빼고 바닥으로 열심히 잠수를 한번 해보는데요. 한 번 더 아래에 수없이 많이 보이는 바이굴을 강철호미에 걸고 강력하게 힘을 줘서 당겨보니 맛있는 바이굴이 떨어져 줬습니다. 와, 바이굴 사이즈 장난 아닙니다. 야, 피문어가 있을 만한 지형을 찾았거든요. 그래도 피문어 탐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아래로 피문어가 아주 좋아할 만한 커다란 바위들이 밀집해 있는 지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큰 바위들 사이사이나 바위 아래에 피문어들이 숨어 있으니 이런 지형을 샅샅이 한번 찾아봐야 하는데요. 바닥으로도 피문어들이 숨기 좋은 널찍한 바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좁은 틈일지라도 피문어는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형님께서 바이굴을 채취하신다고 호미를 빌려가셨습니다. 한 번 더 피문어가 숨을 만한 굴을 발견하고 회에 공기를 가득 채운 후 바로 잠수를 해서 확인을 하러 내려가는데요. 그곳을 보니 예쁜 피문어가 굴 속 깊숙이 예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피문어에 이렇게 랜턴을 비추면 빨판이 흰색으로 잘 보여서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피문어 발견, 피문어 발견.
한 번 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폐에 숨을 가득 채우고 녀석을 꺼낼 준비를 한번 해봅니다. 갈고리를 오른손에 장착을 하고 밑으로 잠수를 한번 해보는데요. 녀석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 주저하지 않고 굴 속 가장 깊은 곳으로 갈고리를 넣어봅니다. 나이스 개차. 피문어는 야행성으로 밤에는 먹이 활동을 하러 애들이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낮에는 이렇게 깊은 굴 속을 찾아봐야 하는데 계속 잠수를 해야 하니 힘이 들기도 하고 굴이 깊으면 피문어를 꺼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운이 아주 좋게도 낮에 피문어를 개차했습니다. 야 나이스 문어 한 마리 했습니다. 녀석의 다리를 쫙 벌려 카메라에 기념샷을 한번 찍어주고 녀석을 조가망에 넣어줍니다. 피문어를 한 마리 잡고 눈을 돌리니 와 역시나 바이굴 군락지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바이굴입니다. 한 번 더 아래로 미상의 생명체를 발견하고 가까이 한번 다가가 보는데요. 녀석의 정체는 쥐놀래미. 강원도에서는 돌삼치라고 불리는 아주 맛있는 녀석입니다. 이 돌삼치는 제가 이따 야간 해루질을 할 때 뜰채로 포획을 한번 해볼 거예요. 피문어가 있을 법한 굴 속으로 큼지막한 돌삼치가 둥지를 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위 위로는 자연산 전복들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는데요. 녀석을 갈고리로 톡 대서 손으로 얼른 집어봅니다. 이야 얼마 만에 보는 전복인지 아주 예쁘게 생긴 게 회로 먹으면 오독오독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복 채취는 어촌계 분들과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바다로 돌려보내주고 또 다른 생명체를 찾아 떠나봅니다. 바닥으로 열심히 잠수를 하시는 버드 형님, 피문어가 있을 법한 바위 아래를 거의 물구나무 서듯이 깊은 곳까지 살펴보는데요. 아쉽게도 피문어는 찾지 못하고 이번엔 섭 군락지를 발견했습니다. 와, 이 큼지막한 섭들이 얼마나 많던지 그중 가장 커 보이는 녀석을 손으로 꽉 잡아 떼내보는데요. 사이즈가 정말 대박입니다. 와 왕성입니다 왕성. 야. 이 큼지막한 자연산 섭이 정말 맛있거든요. 이제 슬슬 출수하는 길, 미역들이 살랑살랑 저를 유혹합니다. 이제 물 밖으로 나가봐야 하는데 이 미역들의 유혹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 녀석의 머리끄댕이를 콱 잡아버립니다. 미역 한 개 따가지고 미역라면 끓여 먹어야겠습니다 이거. 이 미역은 채취한 섭과 함께 라면에 넣어 맛이 있는 해산물 라면을 끓여 먹어봐야겠습니다. 출수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피문어가 있을 만한 굴속을 찾아봤지만 나올 듯 안 나올 듯 아쉽지만 피문어는 또 나타나주지 않더라고요. 춥지 않냐고요? 춥긴요. 도파민 뿜뿜입니다 뿜뿜. 가자. 이야 미쳤다. 야 미쳤다. 형님 대량먹은 엄청 짜거든요. 바닷물 머금고 있어가지고. 쫙 뿌려갖고 형님 들어가십시오. 야 바이굴. 이야 죽이죠. 와, 와, 최고. 진짜 맛있죠. 트렁크에 대충 싣고 오늘은 숙소가 있으니까 숙소로 이동해가지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을 해보자고요. 자, 카드. 해리라고 시물로 샤워할 때가 제가 제일 행복해요 진짜. 사이즈가 좀 작긴 한데 오늘 형님이랑 같이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kg 정도는 넘는 녀석이에요. 그래도 피문어 내장을 또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내장 손질해서 맛있게 내장 먹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굴 얘네들은 형님 아까 맛보시고서 너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바이굴 깨실 때는 망치 같은 걸로 이 앞에를 깨줍니다. 이렇게 잘 깨주면은 이쪽으로 틈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 벌어진 틈 사이로 날카로운 칼로 이 관자가 이 폐각을 딱 잡고 있거든요. 쑤셔주면 이렇게, 야, 폐각이 예쁘게 열립니다. 야, 씨알 좋죠. 사실 이 바이굴은 여름이 제철이거든요. 여름에 산란을 얘네들이 하기 때문에 여름에 크리미한 하얀 색깔 정소가 가득 찹니다. 그때가 제일 맛있을 텐데 바이굴들은 겨울이라고 해서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깜짝이야, 씨. 아, 여기다가 술을 한 잔 안 먹을 수 없어가지고 맥주 한 잔 따랐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야간 해루집을 10시에 나가기로 했거든요. 시간이 한 반나절 정도 있어요. 그래서 맥주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좋다.
야 형님 죽여요. 홍합이랑 자연산석. 와 장난 아닙니다 크기가. 미역이랑 피문어 한 마리 잡은 거 지금 다리만 좀 잘랐어요. 저녁에는 이 피문어 내장 먹방을 할 겁니다. 피문어 내장을 다 버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많이들 드시고 강원도 시장에 가면은 내장만 따로 모아서 판매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내장도 한번 먹어볼 거예요. 바이굴입니다. 와 무거워. 바이굴 크기가 얼마나 좋은지 야 장난 아닙니다. 미역이 겨울이 제철이거든요. 이제 1월 2월 넘어가면서 물미역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6월이 지나서부터는 이제 수온이 오르면서 녹아서 없어지기 시작해요. 짠. 지금 라면 물 끓기도 전인데 지금 반잔이나 먹었어요 벌써. 먼저 이 섭이 너무 커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섭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연산 섭 장난 아닙니다. 네, 미역까지 들어가고. 했는데? 이야 펄펄 잘 끓고 있습니다. 야 이거 홍합 와 미쳤다 이거는. 야 또 미쳤다. 섭도 미쳤어. 야 문 하나 넣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와 너무 맛있어. 그냥 뿌리니까 네, 먼저 건져놔야 돼. 여기 한 잔 먹을까요? 자, 이야, 엄청 큰 왕섭인데, 자, 이야, 왕섭의 자연산 돌미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와, 뀨양보기가 진짜 맛있어. 자연산 바이굴입니다. 바이굴. 이야, 이렇게 푹푹 짜야 됩니다. 푹푹. 자, 자연산 바이굴. 야. 짠. 그 맛이야. 미쳤다. 제가 여름에 바이굴 콘텐츠 몇 번 했잖아요. 꽤 많이 했는데 겨울에는 좀 맛이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맛있죠. 겨울이라고 바이굴 보면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 와 겨울에도 맛있습니다. 형님이 바이굴 맛보시더니 이것만 딸 것 같다고. 야 형님 바이굴에 푹 빠지셔가지고 이제 바이굴만 캐실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죠. 와 진짜 맛있어. 시원해. 되게. 이번 여름에는 꼭 따서 먹어봐야 돼요. 진짜 여름에 진짜 엄청 맛있어요. 맥주 한잔 먹고 한숨 푹 자고 또 야간 해루질 갈까 생각하면은 행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따 뵙겠습니다. 이제 버디 형님이랑 숙소에서 환복까지 수트 따뜻하게 입고 지금 바다로 바로 포인트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야간 해루질 시작할 건데요. 괴물 피문어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뜰채도 챙겨왔기 때문에 돌삼치, 이번에 돌삼치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돌삼치는 잡아도 숙소에서는 못 먹을 것 같아. 숙소 사장님께서 혹시 매운탕 끓여 드실 거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선 손질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음 먹방 때 제가 먹어보도록 하고 얼른 장비 착용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인 야간 해루질을 하러 깊은 밤 바닷속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물속 지형을 탐색하기 위해 오른쪽 왼쪽 두리번 주위를 한번 살펴보는데 모래사장 위로 군데군데 바위들이 보입니다. 현재 포인트는 수심이 너무 얕아서 점점 더 연안해서 조금 더 멀리 나가보는데요. 아래로 미상의 생명체를 하나 발견합니다. 녀석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바로 잠수를 해보는데 중간적으로 움직이는 녀석을 맨손으로 빠르게 잡아봅니다. 손으로 들어 녀석의 정체를 확인해보니 맛이 있는 도다리가 도망가다 저에게 딱 걸려버렸습니다. 도다리의 금지체장은 20cm로 한 뼘 미만의 도다리들은 바다로 돌려보내줘야 합니다. 연안에서 조금 더 멀리 나오니 피문어들이 좋아하는 바위 지형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잠수를 열심히 해서 불속까지 샅샅이 살펴보지만 쉽게 모습을 드러내주지 않는 대왕문어. 녀석을 볼 수 있을지 걱정을 하던 찰나에 사이즈가 조금 작은 피문어를 한 마리 발견했어요. 돌삼치를 잡기 위해 들고 왔던 뜰채는 바닥에 잠시 내려두고 갈고리를 정착한 채 잠수를 한번 해보는데요. 좁고 깊은 바위 틈 사이 피문어의 대가리를 갈고리로 한 번에 후킹을 해 위로 상승합니다. 나이스 개차. 대왕문어를 찾으러 들어갔지만 사이즈가 작은 피문어를 한 마리 개차했습니다. 오늘 대왕문어를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니 이 녀석은 조가망에 일단 킵을 해둬야 하겠습니다. 바닥에 던져뒀던 뜰채까지 무사히 구출해서 수면 위로 다시 상승하니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희미하게 보이는 엄청난 실루엣, 오늘 고대하고 기다리던 대왕문어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사이즈의 대물 피문어. 바로 갈고리를 들고 잠수를 하니 다가갈수록 가늠이 되는 괴물 같은 사이즈 갈고리로 녀석의 대가리를 걸어 위로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와, 빨판 힘이 얼마나 세던지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가까스로 바위에서 녀석을 떼내 위로 상승을 해보는데요. 다리 하나에 빨판 힘이 얼마나 세던지 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카메라 앵글에도 잘 담기지 않는 엄청난 사이즈. 녀석을 카메라에 담아보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근처에 계시던 버디 형님이 제가 너무 시끄러웠는지 옆으로 오셔서 대왕 문어를 들고 기념샷을 한번 찍어보십니다. 저도 형님에게 카메라를 건네고 대왕 문어를 들고 기념샷을 한번 찍어보는데요. 정말 사이즈가 얼마나 크던지 이 흥분된 마음이 주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녀석을 조가망에 잘 넣어야 하는데 조가망에 넣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크기가 너무 커서 조가망에 잘 들어가지 않는 녀석. 약 10분을 녀석을 조가망에 넣으려고 고군분투를 하다가 아주 힘들게 어찌저찌 해서 녀석을 조가망에 넣기 성공했는데, 아래에 네 짝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대가리를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리를 조가망에 넣어주니 그나마 수월하더라고요. 힘겹게 녀석을 조가망에 넣고 조가망에 담긴 녀석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뿌듯하더라고요. 빨판 하나의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였습니다. 그런데 대왕 문어를 조가망에 넣고 나니 갈고리와 뜰채가 전부 사라져버렸더라고요. 녀석과 피 터지는 혈투를 벌이고 있는 도중 갈고리와 뜰채를 전부 바닥에 떨궈버렸습니다. 서둘러 정신을 차리고 장비들 모두 회수한 후 이번엔 아래로 맛있는 도다리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뜰채로 그대로 덮어 녀석을 캐차해보는데 망 깊이가 아주 깊다 보니 손쉽게 안쪽으로 쭉 들어오더라고요. 괴물 피문어의 맛있는 횟감까지 이 녀석은 금지체장이 넘으니 챙겨가서 맛있게 먹어야겠습니다. 이 도다리의 정식 학명은 문치 가자미로 12월부터 1월까지는 포획이 불가합니다. 도다리를 한 마리 잡고 나니 이번엔 사이즈가 정말 좋은 괴물 같은 돌삼치를 발견하는데요. 카메라를 형님에게 건네고 바로 바닥으로 잠수를 해보는데 뜰채로 녀석의 앞쪽을 막아주고 왼손으로 꼬리를 툭 건드려주니 녀석이 아주 기겁을 하고 뜰채 안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사이즈가 정말 얼마나 크던지 손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 여러분, 저 사고 쳤습니다. 와 이거, 야 이거 조가망에 들어가지도 않아갖고 엄청 고생했어요 이거. 야 미쳤습니다. 야 미쳤다. 여러분 사고 쳤습니다. 앉았어. 하나 둘 셋. 자꾸 나왔는데 저희 단톡방에 코브 형님 만났어요. 썸네일 찍는데 코브 형님이 또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다리 두 짝 잘라갖고 형님 드리고 나머지 저희 버디 형님 또 나눠드리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오케이. 야 다리 두 짝인데 다리가 두 짝인데 엄청 굵습니다. 다리 하나가. 야. 잘 먹겠습니다. 예, 형님 아닙니다. 포인트 한번 옮겨가지고 한 번 더 입수 더 할 거예요. 지금 여기가 포인트가 그렇게 넓지 않은 포인트라서 빨리 옮겨가지고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와, 아이스박스 꽉 차. 바로 포인트를 한번 이동을 했는데 이동 후에 피문어를 한 마리 더 발견을 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바로 잠수를 해서 녀석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요. 이번에 만난 녀석의 사이즈는 1kg짜리 작은 피문어. 녀석이 나 잡아가서 대가리를 갈고리에 걸기 편하게 딱 대주고 있더라고요. 녀석을 아주 쉽게 끌어올려 수면 위로 상승을 해봅니다. 피문어를 한 마리 구경을 하고 고개를 돌리니 이게 웬걸, 바다에 웬 깨끗한 나라가 커다란 휴지 봉투가 수면 위에 둥둥 떠 있더라고요.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바다로 들어왔는지 녀석은 제가 가지고 나가서 따뜻한 육지로 구출을 해줘야겠습니다. 이렇게 들었고 무게는 지금 다리 두 짝이 아까 그 형님 들여가지고 없는데 지금 15kg 나오는데 15kg. 아 다리 두 짝이 있었으면은 한 18kg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게 문어 내장인데 내장을 조금씩 터트려봤어요. 이랑 이 장 쪽에서는 음식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나오는 것들은 다 버렸고 바로 삶아가지고 피문어 내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한상 또 차려봤습니다. 형님 장 받으시고, 에이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형님 덕분에 잡은 거예요. 문어 튀김가루 묻혀가지고 튀긴 거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아 한 번 더 튀겼으면은 더 바삭바삭했을 텐데 너무 맛있습니다. 튀김가루 묻히면 다 맛있습니다. 문제 피문어 내장인데요. 비주얼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입으로는 못 먹겠어. 비주얼이 거의 애벌레야 이거. 피문어 내장. 또 맛있까? 아무 맛도 안 나요. 오히려 식감이 맛있는 식감이에요. 맛있는 식감. 근데 맛은 아무 맛도 안 나.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무맛이야 무맛. 그렇죠? 그러네. 식감으로 먹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냄새가 나거나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네. 이거는 이 부분 한번 먹어볼 건데 꽃게 내장 냄새가 나요. 꽃게 내장 냄새. 꽃게 내장 녹진한 맛이 같습니다. 맛있어요.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그냥 돌아다니는 대물 피문어를 잡았단 말이에요. 잠수를 해가지고 깊은 굴 속에 있는 문어를 잡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실력과 상관없이 운이 좋아서 돌아다니는 애들을 만나면은 잡는다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잡아서 끌어올렸는데 올린 다음에도 문제야. 조가망에 넣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혼자 조가망에 넣기가 어려워가지고 형님한테 헬프 쳐가지고 넣는 걸 같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낑낑대면서 조가망에 겨우겨우 넣었습니다. 와, 제가 조금 오늘 좀 노하우를 좀 알았는데 대가리부터 넣으려 그러면 또 잘 안 들어가고 다리부터 넣으려 그러면은 또 중간에 다리가 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4짝 정도를 먼저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가리를 넣으면은 그 다음 다리는 이제 따라서 들어오더라고요. 대물 피문어는 그렇게 조가망에 넣으시면 조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짠. 안녕하시죠. 자. 양들하네. 꽃게 녹진한 내장 맛. 또 먹을 것 같지는 않은 맛. 딱 그 맛이죠. 못 먹는 건 아니다. 근데 또 찾아서 먹을 것 같지는 않다. 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다. 맞아요. 이 간이랑 이게 식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형님은 먼저 넉다운 하셨습니다. 배가 부르기도 한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막잔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막잔 같이 하시죠. 짠. 오늘도 1박 2일 해루질 여행 너무 재밌게 잘 마쳤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해루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 튀김하면서 기름이 좀 튀었을 거란 말이에요. 조리했던 싱크대는 깨끗하게 청소까지 하고 칠합니다.